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물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중심부에서 나오는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왜 특별하냐면 이 정도의 물건은 이미 낙찰이 되었어야 했지만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경매 시장입니다. 이 물건은 얼마 전에 한번 소개드린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무려 25억 4,559만 원이나 되는 건물이 연속된 유찰로 인해 지금은 5차 최저가 단 13억 334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감정가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지 면적은 65평, 연면적은 133평으로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건물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그리고 제시외 옥탑 공간까지 포함된 완전한 도시형 다가구 주택 구조입니다. 이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현재 임대보증금 총액이 19억 1,500만 원, 월세 수입이 203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완전한 현금 흐름형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투자금 대비 임대 구조가 탄탄하게 잡혀있는 물건입니다. 입지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까치산역까지 도보 약 11분 거리이며 강서초등학교 신정중학교 학원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배우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 위험이 낮습니다. 화곡동 특유의 원룸 다가구 밀집지 특성 때문에 임대 수요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제로도 이 건물은 대부분의 세대가 이미 임차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 부분에서는 모든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단 한 명도 없고 따라서 인수해야 할 금액이 0원이라는 점이 이 물건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감정가 대비 50% 수준의 인수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물건이 왜 기회 물건인지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기본 정보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57-24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해당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6,703번이며 매각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건물의 감정가는 25억 4,559만 2,80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연속된 유찰을 거치면서 현재는 무려 5차 매각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대지 면적은 216.502, 약 65.49평, 건물 면적은 440.842, 약 133.35평으로 규모 자체가 상당히 넉넉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최초 입찰가는 감정가 그대로 25억 4,559만 2,800원에서 시작했지만 1차부터 4차까지 모두 유찰되며 가격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5차 매각이 진행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는 13억 334만 3천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감정가 대비 약 51% 수준으로 서울권 경매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할인율입니다. 또한 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등기 기준으로 7억 6,267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말소기준 권리와 배당 구조는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김씨 1명, 그리고 채무자 역시 동일하게 김씨 1명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기본 정보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물건은 감정가 대비 절반 가격으로 내려온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차 매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낙찰가가 더 매력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의 전체 구조와 주변 환경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216.502, 약 65.49평 위에 지어진 연면적 440.842, 약 133.35평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규모 자체가 상당히 넉넉하여 투자 목적뿐 아니라 임대 안정성 면에서도 아주 탄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그리고 제시외 옥탑 구조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층은 실사용 면적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실이나 작업실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사무실 학원 스터디센터 등으로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공간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모두 다중주택 원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곡동 일대는 원룸과 다가구 임대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1인 가구, 대학생,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적은 것이 이 건물의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옥탑 구조입니다. 공식 등기에는 제시외 건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사용 공간은 원룸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임대 수익은 등기상의 면적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숨겨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까치산역, 도보로 약 11분 거리입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 화곡 신월목 동양천 등 주요 생활권이 모두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학교도 인근에 밀집해 있습니다. 강서초등학교, 신정중학교가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 학원가까지 포함하면 교육 환경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임대 수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입니다. 또한 화곡동은 강서구에서 손꼽히는 배우 수요 탄탄권으로 카페, 음식점, 편의점, 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 주변은 상권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임차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이로 인해 임대 수익의 지속성이 더욱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 내부 구조와 실사용 환경, 그리고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이번 경매 물건은 위치 환경 규모 3박자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의 다가구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과 임차인의 현황과 권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정신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2019년 5월 29일 소유권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24일 주식회사 M&S대부로부터 8억 7,720만 원을 근저당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기준입니다. 만약 이 소멸기준 이전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 내지는 법원으로부터 선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멸기준보다 앞선 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붙은 모든 권리는 경매 진행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후 순위 권리로는 서울시 강서구와 세무서장으로부터 여러 개의 세금 압류와 여러 개의 임차권,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임차인의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 조사로 임차인은 모두 24명입니다. 이 중에 배당 신청을 한 임차인은 21명입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법원 조사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배당 신청을 한 임차인 21명은 현재 정확하게 이 경매 물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과 임차금이 얼마인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24명의 임차인 중에 가장 먼저 전입한 임차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8일 전입한 301호에 거주하는 9번 유오호이 가장 먼저 전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오호는 소멸 기준인 2019년 6월 24일보다 늦은 전입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이후에 전입한 모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무조건 한 푼도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의 사유로 받을 수 있지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법원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일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따로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이후 명도할 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낙찰자는 인수할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으셨을 때 여러분의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또 은행이 얼마를 대신 내주는지 아주 현실적인 금융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산은 최저 입찰가 13억 334만 3천 원, 즉 13억 334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구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 강서구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15대 책에 의해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LTV 40%까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는 가정하에서는 취득세율은 1.1%가 적용되며 대출 역시 LTV 40%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3억 334만 3천 원에 40%를 적용한 약 5억 2133만 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넣으셔야 할
자기 자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에서 은행 대출을 제외하면 여러분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은 약 8억 1,867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취득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기준으로 13억 334만 3천 원의 1.1%가 적용되어 약 1,433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인지세와 각종 부대 비용 65만 원을 더하면 취득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총 약 165만 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물건을 취득할 때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최종 자기 투자금은 약 8억 3,465만 원입니다. 이제 보유하는 동안 들어가는 금융 비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5억 2,133만 원에 연 4% 금리를 적용하면 연 이자가 약 2,085만 원 정도이며 월로 환산하면 약 173만 원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기 자본 8억 3,465만 원에 대한 기회상실이자 4%를 계산하면 연 약 3,338만 원, 월 약 27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물건을 보유하고 계시면 대출이자와 기회상실 비용을 모두 포함해 월 약 451만 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건의 금융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낙찰로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은 13억 5,598만 원입니다. 최종 자기 투자금 약 8억 3,465만 원, 월 부담하는 금융비용 약 451만 원.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후 수익 계산과 매각 계산에서도 여러분이 훨씬 더 안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건물을 실제로 낙찰받으셨을 때 여러분의 손에 어떤 돈이 들어오고 또 어떤 돈이 나가는지 가장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수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확인하셨듯이 이 건물의 보증금 총액은 19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은행 대출은 5억 2,133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으로 대출을 모두 막고 남는 돈은 얼마인가? 먼저 보증금에서 대출을 막아보겠습니다. 보증금 19억 1,500만 원에서 대출 5억 2,133만 원을 갚고 나면 여러분 손에는 약 13억 9,367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입니다. 남은 돈으로 내 투자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가? 앞서 여러분이 이 물건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넣으셨던 자기 자본, 즉 여러분의 현금 투자금은 8억 3,465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회수해 보겠습니다. 남은 보증금 13억 9,367만 원에서 여러분의 투자금 8억 3,465만 원을 빼면 여러분 손에는 약 5억 5,900만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은 투자금 8억 3천만 원을 전액 회수합니다. 그리고 5억 5,900만 원이 추가로 남습니다. 즉 여러분의 실제 투자금은 영원 완벽한 올-마이너스 무피올치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남은 5억 5,900만 원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어디에 넣어두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금으로 안전하게 굴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사에 정기예금을 하면 연 4%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5,900만 원을 4% 이율로 예금하면 연 이자는 약 2,236만 원이며 월로 환산하면 약 186만 원의 이자가 매달 들어옵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월세가 있지요. 이제 월세와 합쳐서 실제 월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월세 수입은 화면표에서 확인하셨듯이 203만 원입니다. 여기서 예금 이자 186만 원을 더해보면 여러분의 실제 월 수익은 약 38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월세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투자금은 0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389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즉 여러분의 자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매달 월급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완벽한 패시브 인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상환 후 남는 보증금은 13억 9,367만 원, 내 투자금 8억 3,465만 원 전액 회수, 손에 남는 금액은 약 5억 5,900만 원. 이 금액을 4% 예금하면 월 186만 원 수입, 월세 수입인 203만 원을 더하면 최종 월 수익은 약 389만 원. 투자금 0원으로 월 389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 서울에서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가 대비 절반 이하, 대항력 인수 0원, 그리고 올-무피 월 389만 원. 오늘 보신 이 물건이 왜 기회인지를 수익 구조 하나만 보셔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늘상 하는 말은 금융사에 넣어둔 보증금은 절대 빼서 다른 곳에 유용하면 안 됩니다. 이자만 받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남은 보증금을 빼 다른 곳에 유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 물건은 또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또 눈물 흘리는 세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의 마지막 단계인 매각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으로 취득하셨을 때와 법인으로 취득하셨을 때 각각 매각 시 실제로 여러분 손에 얼마가 남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건물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셨다면 일시적 2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는 1.1%가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 단계에서 여러분이 부담하시는 금액은 낙찰가의 취득세 그리고 법무사비, 인지세,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13억 5,5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이 여러분이 실제로 들고 들어가신 취득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 건물을 3년 동안 보유하셨다가 감정가 그대로, 즉 25억 4,559만 원에 매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매각가에서 취득원가를 뺀 금액, 즉 여러분의 양도 차익은 약 11억 8,961만 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은 3년을 보유해야만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즉 6% 공제가 들어갑니다. 11억 8,961만 원의 6%는 약 7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세 대상 금액에 개인의 일반 양도세율, 즉 45%,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함께 적용되면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은 약 5억 3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보유하시다가 감정가 그대로 매각했을 때 여러분 손에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6억 5천만 원. 이 금액이 바로 여러분의 최종 순수익입니다. 즉 개인으로 들어가시면 3년 후 매각 기준으로 약 6억 5천만 원이 여러분 손에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 법인으로 취득하셨을 때의 매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무려 12.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이 건물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만 대략 1억 6천만 원 수준이 나오게 되고 법무사비, 인지세,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법인이 부담하는 총 취득원가는 약 15억 6,66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개인과 달리 3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즉시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가는 동일하게 감정가 25억 4,559만 원, 즉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인의 양도 차익은 매각가에서 취득원가를 뺀 약 9억 7,892만 원이 됩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법인의 기본 양도화세율인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약 2억 1천만 원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의 최종 수익이 나옵니다. 매각가에서 취득원가를 빼고 여기에 법인세를 다시 빼고 남는 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즉 이번 물건의 경우 법인으로 취득하셔서 즉시 매각하시는 것이 개인보다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더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법인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이번 물건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는
법인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건물은 감정가 대비 절반 가격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대항력 인수도 전혀 없고 보증금 구조도 너무나 안정적이며 매각까지 고려했을 때 개인과 법인 모두 확실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는 정말 흔치 않은 서울권 기회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으로 들어가셔서 3년 보유 후 매각하실 경우 약 6억 5천만 원이 남고 법인으로 들어가신다면 즉시 매각만으로도 7억 6천만 원이 손에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든 수익성 자체는 매우 우수한 물건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실제로 현장에서 투자하는 분들의 시각으로 그리고 실제로 돈이 되는 구조만 정확하게 짚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가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깊이 있는 자료와 실전 경매 분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에서는 일반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권리 분석, 임차인 대응 방법, 자금 구조 설계 같은 심화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매 물건을 분석하시다가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으며 의문점을 해소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한 걸음을 위해 제가 항상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